자, 세 번째 탄수화물입니다. 자, 탄수화물 세부 영역에 보면은 탄수화물의 분류 및 특성 이렇게 세부 영역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5년 동안 어떤 문제가 나왔느냐? 한 문제에서 4문제까지 출제됐다. 올해 2024년에는 몇 문제 나오면 좋겠느냐? 한 3문제 정도는 여기서 나올 것 같다. 그럼 한 3문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그런데 기존 출제되는 문제 한번 봅시다. 작년 나온 것이 이눌린으로 구성된 당인데 케톤기가 있는 당이다. 이게 무슨 당으로 되어 있느냐? 이눌린이 과당의 포리머 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케톤기가 있는 당이다. 이렇게 힌트까지 줬어요. 그래, 케톤기가 있는 거, 알데하이드기가 있는 거, 이렇게 힌트까지 줍니다. 답을 맞추시기 쉽도록. 그 다음 전분 호화가 잘 되는 조건은 어떨 때 호화가 잘 됩니까? 그 다음 묵을 만들기 어려운 전분은 어떤 전분입니까? 고구마 전분이 묵을 만들기 어렵다. 여기에 대한 문제예요. 그 다음 22년에 포도당만으로 구성된 다당류가 뭐냐? 전분 녹말이잖아. 문제 쉽지요. 그 다음 21년에 전분 노화 억제 방법 뭐냐? 그 호화 노화. 그러니까 쉽게 하면 우리가 쌀을 가지고 밥을 했다. 그 밥을 두니까 식은 밥이 되잖아. 그러니까 밥이 되었다. 여기는 호화되었다. 영어로는 젤라티나이제이션 그래요. 호화를 젤라틴화 그래요. 여러분 젤라틴이 뭐예요? 젤리 있잖아. 젤리. 사탕 젤리. 그거같이 우리 딱딱한 살이 밥이 되면은 젤리같이 탄력이 있잖아. 먹기 좋은 밥이잖아. 그렇게 될 때 젤리화 되었다. 이제 이 얘기입니다. 그때 호화되었고 노화되는 호화 노화 관계. 그 다음 뭐 에피머라는 용어가 나와요. 에피머, 아노머. 자, 이런 용어가 나올 거예요. 뭘 의미하냐? 그 다음 부재탄소가 3개 있는 단당류가 있다. 부재탄소 3개 있다면 이성질체는 몇 개 존재하냐? 이거 물었어요. 2의 N성계. 그러니까 2의 3성. 부재탄소 3개 있다. 부재탄소 4개 있다. 4개 있다면 포도당이 부재탄소 몇 개 있습니까? 4개 있으면 2의 4성 16개 존재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묵제조 관해서 문제 물었고, 녹말호화, 그 다음에 설탕이 단맛의 표준인 이유가 뭐냐? 자, 이 문제. 전분의 알파 원포 글리코사이드 결합의 비환원성 말단에서부터 메가당 단위로 분해하는 효소는 뭐냐? 밥으로 식혜를 만들 때 전분 변화가 뭐냐? 전분의 노화, 호화에 대한 문제. 지금 딱 나와 있는 키워드가 딱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 이 문제는 올해도 나올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올해도 나올 수가 있다. 자, 나온 문제를 보자. 이눌린으로 구성하는 당으로 케톤기가 있는 당은 과당이다. 과당 구조 이겁니다. CO 케톤기가 있잖아. 포도당은
알데하이드기가 있잖아. 알도우즈. 과당은 케토우즈 이렇게 부르잖아요. 과당 사슬구조, 고리구조 만들면 이렇게 되고, 과당이 이렇게 포리머 결합으로 되어 있고 끝에는 포도당 한 분자 결합되어 있는 형태가 이누린입니다. 이누린. 돼지 감자 그러면서 많이 당뇨병 환자에게 좋다. 왜 좋으냐? 왜 이누린이 왜 좋습니까? 당뇨병 환자의 당을 올리질 않잖아. 왜 안 올려요? 이 우리 분해가 안 돼. 우리 몸속에 들어가도 가스 분해가 안 돼. 그러니까 그냥 먹고 배만 부르고 이렇게 그냥 셀룰로즈 같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 당 안 올리니까 일단 좋은 것 같지만 영양분은 없잖아. 우리가 섭취해야 될 영양분은 없잖아, 사실은. 물론 전혀 없다는 거 아니고 이거 이눌린 이 성분 이외에 다른 몸에 필요한 성분들은 가지고 있을 수 있겠지, 그죠? 자,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D형 알도우스, 알데하이드기를 가지고 있는 알도우스. 자, 이 구조 포도당, D글루코즈, L글루코즈 그리고 D글루코즈 8개. 그러니까 지금 몇 개요? 부재탄소가 몇 개? 포도당의 부재탄소가 하나, 2번, 3번, 4번, 5번 부재탄소 4개잖아. 그러니까 2의 4성 16개 있는데 8개가 D타입이고 그 다음 D타입의 거울상 이성질체 L타입 8개. 자,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 다음 전분 호화가 잘 되는 조건. 호화라는 게 결국에는 뭡니까? 딱딱한 쌀에 물이 들어가서 젤리 같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이 전분 속으로 들어가줘야 됩니다. 수분량이 많을수록 호화 잘 됩니다. 당연히. 가열 온도 낮을수록 아니고 높일수록. 아밀로펙틴 함량이 많을수록 호화가 잘 되냐? 아니에요. 적을수록 잘 됩니다. 첨가하는 당 함량이 많을수록 아니고 첨가하는 지방 함량이 많을수록 아니고. 자, 호화가 잘 되는 조건. 그 다음 노화가 잘 되는 조건. 자, 이 조건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이겁니다. 전분 호화. 자, 생전분의 미셀 구조, 말셀 그러니까 미셀하고 말셀 그런데 결국에는 이와 같이 딱딱한 고체 상태의 이 조직 속에 이제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물이 침투해 들어가야 됩니다. 물이 들어가서 이 조직이 이제 조금 흐트러지는 거예요. 자, 흐트러지고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이게 몰려져 있다는 얘기는 결정 구조가 조밀하게 돼 있다는 얘기는 딱딱하다 얘기야. 그러니까 물이 들어가서 가수 상태 물이 들어가 줘야 돼. 그게 결국에 최종적으로 밥이 됐다, 젤라틴화 됐다. 이게 조직이 이 사이에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물이 어느 정도 필요하냐? 여러분 밥할 때 사랑컵에 물 몇 컵 넣습니까? 밥 속에 수분량이 약 몇 퍼센트예요? 약 한 65, 6% 나오잖아. 진 밥도 있고 그 다음 또 아주 꼬들이한 밥도 있고 있겠지만은 결국에 뭡니까? 3분의 2가 물이고 3분의 1이 쌀이다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계산해도 밥을 할 때 쌀 한 컵에 물 2컵은 넣어야 되잖아. 그리고 나서 물이 증발되고 남았는 게 약 한 66% 정도 남습니다. 그럼 죽을 만들려고 하면 더 많이 물을 넣으면 되고 결국에는 물 조절이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밥은 잘합니다.
여러분 진짜 밥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밥을 할 수 있어야 되냐 하면은 냄비밥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냄비밥도 무슨 화력 이렇게 균일하게 공급되는 그런 화력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나무 떼 가면서 아시겠어요? 냄비밥. 제가 자취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자, 여기에 호화. 자, 호화, 젤라티나이제이션. 자, 호화란 전분에 물을 넣어 가열하면 부피가 늘어나고 점성이 생긴다. 다시 말해서 점성이 생긴다는 얘기는 콜로이드화 돼가지고 딱딱한 고체 상태의 살 전분이 결국에 어느 정도 물과 친화력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물에 일부 녹을 수도 있잖아. 밥 갖다가 개가지고 하면은 풀이 되잖아. 그 물에 어느 정도 잘 녹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점성이 생기는 자, 이 현상을 우리가 호화라고 그런다. 그러면은 생전분에 물이 침투하여서 팽윤 이렇게 팽창이 되고 높은 온도에서 전분 내부까지 물이 침투해서 들어가서 분자들의 일부가 이제 끊어지고 용출되어 나와 점도가 증가하고 반투명한 교질, 영어로는 콜로이드 얘기입니다. 교질 상태로 변합니다. 이게 젤라틴화, 젤리화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게 호화되었다. 자, 그럼 호화를 촉진하는 인자가 뭐냐? 입자가 크면은 호화가 쉽게 일어납니다. 녹말 입자가 잔 거는 호화가 좀 어려워요. 입자가 크면은 쉽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수분이 많을수록 온도가 높을수록 그 다음에 염류, 뭐 소금이라든지 염 종류가 들어가면 호화가 잘 되는데 단 황산염은 제외. 황산염은 호화 억제를 시켜버려요. 그래, 황산염은 제외. 소금을 넣어도 호화 촉진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호화 촉진인자, 그 다음 방해인자는 입자 작고 아밀로펙틴 함량이 많고 산이나 지방, 뭐 고농도 설탕이라는 당류를 넣어버린다든지, 자, 이런 경우에는 호화 촉진이 아니고 방해인자이다 이 얘기고, 그 다음 노화를 촉진하는 경우 인자가 수분이 30에서 60%, 수분이 우리가 밥 같으면 65%, 66% 이상 수분인데 수분 30에서 한 60%로 낮춰버리고 냉장 온도 0에서 한 5도 정도, 그 다음에 황산염을 넣어버린다든지 이러면은 노화가 굉장히 빨리 진행됩니다. 그래서 노화 빨리 시키는 게 냉장실에 밥을 넣어버리면 아주 쉽게 노화돼 버려요. 그래서 예로서 쌀, 보리 등 곡류 전분은 아주 입자가 좀 조밀해요. 작아요. 감자, 고구마 입자보다 작기 때문에 호화 온도가 높아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감자, 고구마는 그렇게 높은 온도, 살같이 높은 온도 하지 않더라도 호화 잘 찝니다. 잘 익어요. 그 말입니다. 아밀로펙틴 함량이 많을수록 호화 온도가 높다. 아밀로펙틴, 아밀로즈, 아밀로펙틴, 아밀로펙틴 함량이 높은 것이 거의 쌀, 찹쌀이잖아, 그죠? 찹쌀이 자 호화 온도는 높은데 노화는 또 굉장히 더뎌요. 일반 밥보다는 노화가 굉장히 지연이 되잖아. 자, 그 여러분 왜 지연이 될까? 그 조직 속에 물을 안 잃고 가지고 있는 능력이 우수하면은 노화 잘 안 돼요. 천천히 일어나요. 호화 상태를 유지하기가 쉽다. 그래서 여기에 아밀로펙틴 함량이 많을수록 호화 온도는 높은데
이 가지 형태 구조로 입체 장애로 노화되기가 어렵다. 즉 찰밥이 쌀밥보다 노화가 더디다. 당연하죠. 그 얘기입니다. 자, 묵을 만들기 어려운 전분은 녹두, 동부, 메밀, 도토리 이거는 묵이 됩니다. 그런데 고구마 전분 가지고 묵 만들었던 사람 없죠. 자, 메밀, 녹두, 도토리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묵을 맛있게 잘 만들 수 있겠느냐, 그 비율입니다. 전분 가루와 물을 약 1:6 비율로 섞어서 냄비에 넣고 중불에 주걱으로 잘 저어가며 가열하면 물을 흡수하고 팽윤되고 걸쭉하게 호화되고 점성이 증가합니다. 이 점성이 증가하면은 졸이라는 상태가 됩니다. 졸. 그러니까 졸이 식으면은 겔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졸 같으면 약간 유동성이 있어서 좀 흐릅니다. 근데 그게 굳어져 버리면은 겔이라고 합니다. 졸, 겔. 자, 겔은 탄력성이 있고 칼로 썰 수 있는 정도로 단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묵을 썰 정도의 상태가 되면은 겔 상태다 이 얘기입니다. 처음에 묵 굽기 전에는 좀 유동성이 있잖아. 그거는 졸이고 졸 상태고 이제 묵을 썰 수 있는 정도 굵기가 나왔다. 그러면 겔 상태다. 졸, 겔 용어가 자주 나오죠.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브레이크 타임 가질까요? 식사 시간이냐? 자, 그러면 2교시 여기서 마칠게요. 식사 후에 이어서